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빵형 오랜만이네요. 리플은 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고 XRP는 거래를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암호화폐 회사 대표가 전통금융 시스템과 대놓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꽤 고무적으로 들리죠. 왜 이 말을 어색하게 들어야 되냐면, 어쨌든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금융,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게 뭐 비트코인 백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인데, 대놓고 암호화폐 회사 CEO가 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제가 사거리에 신호등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했듯이, 어떻게 신호등 없이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이 지나다니겠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는 비트코인. 간섭받기 싫다, 신호등 설치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적색불을 깜빡깜빡 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녹색불을 깜빡깜빡 해줘야만 그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정부적, 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고, XRP는 친정부적, 친은행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XRP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일 처음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 그랬다니까요. 은행 다 사라지겠다, 너희들 작살 나겠다, 이거 뭐 정부가 없어도 되겠는걸? 이런 망부가내식,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그지 같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무자비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더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니다. 마치 방금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고 드리프트를 하고 물폭탄을 쏘면서 게임을 6시간, 7시간, 12시간 하고 나와서 운전을 하게 되면 왠지 물폭탄이 날아올 것 같고 로켓을 쏴야 될 것 같은, 살벌한 드리프트를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은행이 사라질 수 있겠는 걸, 현대 금융 파생 상품들 그리고 시스템이 다 무너지겠는 걸 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서로 협력해 가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쎄쎄쎄를 하면서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와 똑같이, 어쨌든 시작은 비트코인이지만 리플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요놈을 위한 베타 테스트 코인으로 테스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제 원석의 다이아몬드를 잘 다듬어서 잘 마모시켜서 XRP라는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지폐는 사라지게 하고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적 시그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폐를 사용하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중간, 그 사이 떡하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BTTV 영상을 보시면서 서 계신 겁니다. 자, 관련하우스는 리플과 XRP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을 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히 혼동되는 부분을 인정했다. 리플은 뭐고 XRP는 뭐냐? 저희 고객은 리플을 사용하는 회사이다. 리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다. 근데 그게 결제 네트워크이다. 결제 에스크로이다. 저희 고객은 은행, 금융기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저희는 XRP 원장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XRP라는 토큰을 사용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지만 리플은 바로 그 회사이다. 저희 고객은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리플의 CTO 데이비드 숄츠가 이야기했듯,
XRP를 사용하는 게 더 충분히 효과적이다. 시스템만 가져다 써도 된다.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더 느끼고 깨우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놨다. XRP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너의 선택이지만 결국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의 끝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했죠. CBDC, RLUSD, XRP, 리플, 그리고 좀 크게 써볼게요. 결국 인류는 하나의 통화로 사용하려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화폐. 그래야만 편하겠죠. 개미들도 편하겠지만 진짜 편한 곳은 어딜까요? 눈치채셨죠? 걔네들, 형님들, 정부, 은행, 감시의 도구, 통제의 도구로는 가장 최적화된 장난감이겠죠. 자, 기관 지불을 통한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에 대해서 RLUSD와 제가 연동되는 관계를 설명을 드렸었죠. RLUSD가 유통이 되고 XRP는 RLUSD의 담보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분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죠. 어떤 숙제였습니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변동성, 이놈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그 의구심의 해결책은 결국 RLUSD였다 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암호화폐 분석과 XRP 가격 폭등할 것, 리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점점 전통 금융을 먹고 있다. 전통 금융에 리플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리플이 전통 금융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끌어당김 하고 있다. 빨대를 꽂아서 그냥 쪽쪽 빨고 있다가 맞겠죠. 그렇죠. 버산 알자라. 이 사람 굉장히 XRP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친 XRP를 넘어서 거의 암이죠, 암이. 암호화폐 분석가 버산 알자라. 리플의 글로벌 금융 입지 강화 SEC와의 법적 승리. XRP 가격이 현재보다 수백 배 상승할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능만도 저와 똑같이 수년 동안 XRP에 대해서 판 것 같아요. XRP를 파게 되면 결론은 그겁니다.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미국의 부채 한방에 해결. 미국은 항상 그래왔다. 자, 리플의 국제금융에서의 증가하는 존재감은 이세에 그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그 기술을 수용했고 결국 뭐 없는 세상, 현금 없는 세상, 즉각적인 결제, 네트워크. 그렇게 보니까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이해가 되시죠?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다가 맞죠? 참 저 혼자 그냥 호재라고 떠들었죠. 다들 그냥 XRP 빵원 간다, 사라진다 했을 때 그 욕을 쳐 얻어먹어 가면서 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호재다라고 개소리를 했었는데 그 개소리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생기겠어가 결국 현실화가 됐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암호화폐가 되어가고 있죠. 참 그러고 보면 뭔 용가리 똥배도 아니고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 제 영상을 들으시고 제 인사이트를 인정하셨던 분들은 지금 꽤 큰 땡큐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리플은 현재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행정부라고 보는 환경 아래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SEC는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로의 전환을 시사했고 리플의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XRP의 시장 가격이 왜 급등하지 않을까를 궁금해하고 있다. 왜 공사 코이니까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뭔가 걔네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이 거의 임박해졌어요. 전 항상 곧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양반은 어쨌든 숨겨진 가격, 시장이 현재 반영하는 것보다 훨씬 위, 세 자리, 네 자리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뻥이죠. 개소리죠. 비방꿀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10달러 되면 던지세요. 그래야 그냥 멍청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분들이 개꿀을 빨 거 아닙니까? 인생을 바꿀 거 아닙니까? 꿈을 현실화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10 정도 되면 과감하게 던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XRP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돈을 벌겠죠. 그렇죠. 어쨌든 수익은 본인의 페퍼만큼, 그릇만큼 딱 그만큼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IPO, 기업 공개 여기도 많이 나왔고, 리플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면 풀과 XRP 모두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로 끌어당김 할 수 있다.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 드디어 XRP 선물 거래를 스타트했습니다.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ETF가 보이죠? ETF에 가기 전에 공사를 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돈이 점점 찢어지고 있죠. 나노화 되어 가면서 더 커져가고 있죠. 그쵸? 은행의 원리, 돈을 창조하는 원리. 참 어찌나 돈놀이를 잘하든지 걔네들은. 자, 어쨌든 XRP 선물 거래 장소 목록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결국 ETF다가 맞겠죠. 자, 그리고 요거 재밌죠. XRP 100만 장자가 몇 달 안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제가 5월, 6월, 7월이라고 했어요. 제 말이 믿기지 않죠? 또 헛소리 한갑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제발 수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요게 됩니다. 100만 장자가 몇 달 안에 등장합니다. 몇몇 되지 않은 분들만. 헛소리를 듣는 분들은 다 시장을 떠나겠죠. 오케이, 땡큐,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제 가서 차 사시고 집도 사시고 그리고 다시 원화채굴 하시고. 하지만 더 버티신 분들,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더 이상 내 인생에 경제적 욕구를 위한 노동은 없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XRP를 믿어한 사람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딱 미치고 환장하게 될 것이다. 혼자 그냥 낮술부터 시작해서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다. 자, 제가 주말이라 좀 웃기려고 많이 했습니다. 웃으세요.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웃어야만 웃을 일이 계속 생깁니다. 자, 주말입니다. 날도 따뜻하고 하늘도 파랑파랑하고 꽃들은 노랑노랑하고 레리는 핑크핑크하고 걸으세요. 오랜만에 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걸으세요. 그래야만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두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본인과의 대화에 충실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